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지 못한 34살 직장인입니다. 먼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안 걸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마스크도 잘 쓰고 다녔고 손도 자주 씻어서 개인위생도 잘 지켰고 운동도 나름 꾸준히 해서 면역력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일반 목감기랑 코로나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도 약간 목감기 증상이 있어서 자가키트 검사를 4번 한 적이 있어요. 두통, 미열, 그리고 목도 부은 느낌이 나서 조금 불안한 마음에 자가키트 검사를 했는데 처음 2개는 면봉을 코에만 넣었어요. 그런데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코에만 하는 것보다는 목구멍 안쪽까지 같이 문지르면 검사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에도 몸이 안 좋으니까 헛구역질까지 하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그때는 다행히 음성이었어요. 근데 이번 증상은 목감기 때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두통도 지난번보다 심했고 오한이라고 하죠. 추운 느낌이 계속 들면서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번엔 기침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로 걸렸을 확률이 높겠구나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자가키트를 사왔죠. 그리고 검사 방법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려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비욘디라는 채널에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어요.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전에 혼자서 했던 방법이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먼저 목에 할 때는 면봉을 볼 안쪽, 혀 아래, 혓바닥, 그리고 목구멍에 문지르고 나서 코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숙이 넣어야 하더라고요. 끝에 무언가 닿을 때까지 넣어야 한대요. PCR 검사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에 넣을 때 눈물이 핑 돌잖아요. 근데 의료진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깊숙이 넣는 게 되게 겁이 나요. 그렇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안쪽에 닿을 때까지 밀어 넣어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액을 잘 섞어서 키트에 떨어뜨렸는데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2줄 뜨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고 바로 외출 준비해서 검사소로 갔습니다. 검사소 가면 2가지 줄이 있는데 한쪽은 신속항원 검사라고 자가키트로 검사해주는 줄이고 다른 한쪽은 확진자 가족이거나 자가키트 양성 나온 사람 등 PCR 검사를 받는 줄이에요. 원래는 검사소 가면 무조건 PCR 검사였는데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성이 나온 제 키트를 보여드리고 PCR 검사를 받았는데 다음날 결과를 받아보니까 역시나 양성이었습니다. 지금 증상이 생긴 지 3일째인데 기침은 별로 안 하거든요. 5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두통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누웠다가 앉았다가 바닥에도 누웠다가 엎드려 있다가 계속 뒤척이는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신종플루도 걸려봤거든요. 그때는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잠만 자서 4일 정도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워도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처음 2일은 되게 힘들었는데 3일째가 되고 나니까 두통도 좀 줄어들고 기운도 차려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재택근무 기간이거든요. 2주 재택근무를 하고 원래는 내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데 출근 이틀 전에 양성이 나온 거죠. 아시겠지만 양성 나오면 검사받은 당일부터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차라리 재택기간 내에서 일찍 걸렸더라면 출근을 일정에 맞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출근이 일주일 미뤄지다 보니까 보고할 때 조금 눈치가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래 재택근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짧게 재택근무를 몇 번 해보긴 했는데 확실히 길게 해보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먼저 가장 좋았던 건 버스하고 지하철 안 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 틈에 끼어서 고생 안 해도 되고 큰돈은 아니지만 교통비나 점심값도 아끼고 출퇴근 왕복 2시간이니까 시간도 아끼죠. 그리고 외출을 안 하니까 굳이 일어나자마자 씻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씻고 출근 5분 전에 컴퓨터 켜서 출근 체크하는 거죠. 확실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몸은 진짜 편해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는 평소 출근할 때와 똑같이 닭가슴살이나 고구마로 챙겨 먹는데
집에 있으면 점심 한 끼가 추가되는 거니까 밥 차려주시는 어머니께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눈치도 조금 보이는데 재택근무 하루 이틀 잠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에서는 일하다가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편하게 가고 중간에 정수기 가서 물도 떠먹고 여유로우면 같이 간식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보면 잠깐 자리 비우는 것도 뭔가 마음이 불안해요.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하필 잠깐 화장실 갔을 때 메신저나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조금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제가 원래 잠이 많아서 어렸을 때 방학 같은 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며칠 만에 밤낮이 바뀌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잠이 조금씩 줄더니 요즘엔 주말에도 많이 안 자요. 그래서 재택근무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 2주 동안 밤낮 안 바뀌고 나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첫 주에는 됐지만 둘째 주부터는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비몽사몽 상태에서 로그인 해놓고 의자 뒤로 젖혀서 눈 감고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느꼈죠. 회사라는 존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교대로라도 재택근무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재택근무를 안 했다면 회사 동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자가키트 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꼭 검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